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도 우주위성 관련된 섹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트랙아이와 사업 영역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낯설지 않은 사업 영역이긴 한데 최근에 우주위성 섹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나라스페이스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지금 상장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는 영상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우주위성 섹터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다 빨갛죠. 다 빨갛고 심지어 스피어 상한가고요. 세트랙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는 그 중에 유일하게 음봉을 맞이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상장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상장 당시에 49,000원까지 올라갔었고, 보통은 이렇게 상장 당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 상장 이후로 좀 몇 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가져가다 올라가는 수순이 대부분이긴 한데, 얘는 반대입니다.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47,250원을 찍고 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4만 원은 고사하고 2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좋은 와중에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현재 가격은 28,200원이고요. 시총은 3,252억 원입니다. 1,10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박재필 대표이사님이 20.30%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5.8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투자기관 쪽에서 5.1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엑시트 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뉴스는 항상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작년 12월 26일에 나온 건데, IM 투자라고 하는 투자 법인이 초창기 때 일부 투자했던 금액을 일부 엑시트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총 41,667주 가운데 6,599주를 상장 직후에 장내 매도를 했고요. 원래는 12,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상장 직후 34,045원에 팔아서 2.8배 수준의 회수 성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취득 단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엑시트 물량은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최초 투자했던 금액이 35억이라고 합니다. 35억을 투자해서 상장 직후 장내 매도해서 106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39만 5,688주인데 이거를 지금 23일 지난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분 가치가 약 138억 원 정도 잔여 지분이 남은 겁니다. 투자가 쏠쏠하겠죠.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관심 가질 내용은 아니지만 오버행으로 이런 내용들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는데, 상장 직후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대한 뉴스와 앞으로도 오버행에 대한 이슈를 부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져올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12월 17일 상장을 했는데요. 최초 공모가가 16,5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6,50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고평가 상태에서 공모가가 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가로 산정이 됐는데, 지금 우주가 요 상장했던 시점에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과열이 됐었다.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인공위성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초소형 위성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사람의 신체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주요 제품군들을 보시면 스페이스 크래프트 스탠다드형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위성 턴키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180만 불부터 시작해서 350만 불짜리 이렇게 위성도 있고, 이렇게 견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계산을 하면 대략 얼마겠습니까? 뭐 대략 한 40억 원대가 넘는다라는 거죠. 한 대당 그 이상 가격을 하기 때문에 한 대를 판매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 밑에 커스텀을 들어가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나름대로 커스텀화된 그런 위성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걸 누르고 다음 단계 누르면 뭐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하냐 20W 누르고 10km 잘 모르겠다 잘 몰라요. 다음 단계를 누르면 뭐 원하는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기타 요청 사항까지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이렇게 주문을 견적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으로 여러 이제 수요층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플랫폼 사업,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 얼스페이퍼 쪽을 눌러보면 세트레가이의 이 데이터 사업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기 보면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초해상화, 그러니까 클릭 몇 번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고요. 분석 패키지, 재난재해 감시 및 피해 분석, 어떤 지역의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솔루션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세트레가이 공부할 때 우리가 다뤄봤었던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밀접합니다.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뭐 세트레가이, 해외로 넘어가면 뭐 아이스아이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경쟁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뭐 플래닛랩스도 일정 부분 안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판매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죠.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네, 얘네가 지금 가이던스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2024년 그러니까 상장 전 매출은 사실 저희가 지금 크게 고려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때는 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 직전이었죠. 그 상장 이후의 실적이 중요해서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3분기에 매출이 한 38억 정도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큰 폭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흑자 전환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가이던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2025년 3분기 보고서인데 3분기 보고서의 이 실적을 보면 인공위성 플랫폼 쪽으로 85%의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총계를 보면 113억입니다. 그죠? 113억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24년 매출을 봤을 때는 40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 매출에서 지금은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1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보면 비교가 확실히 되죠. 지금 24년 1년 매출이 42억이 나왔었던 게 113억까지 매출이 지금 3분기 밖에 안 됐음에도 증가를 했고요. 기존의 매출을 보면 뭐 9억 5천, 22년만 해도 10억 원이 채 안 되던 매출이 16억 원으로 이듬해 증가하더니 42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113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분기 매출도 뭐 30억 40억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한 15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6,500원이 공모가였잖아요. 지금 시총이 3,200억 원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로 거의 한 절반 정도 빠져있는 시점이고, 공모가 대비로는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어찌 보면 공모가 기준으로는 살짝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주에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행히도 매출액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증가세를, 그리고 우주의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가가 신규 상장주의 평균적인 그런 흐름처럼 더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불안해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스페이스가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에 상위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우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유일하게 나라스페이스가 그나마 좀 약간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 만큼 차트의 위치가 몇 거래일 되진 않지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주목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세트레가이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에게 무언가 또 따라가는 수급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종목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뉴스를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뉴스네요. 초소형 위성 제작
운용 성과가 축적이 돼서 아르테미스 참여 이력이 주목이 되고 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주가가 고공상승하던 그 무렵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옵저버 시리즈를 대표적인 이제 위성 플랫폼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옵저버 시리즈를 중심으로 초소형 위성의 개발, 발사, 교신 및 운용 경험을 축적했다.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 누리호에도 이 나라스페이스의 초소형 위성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나라스페이스가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자, 누리호까지 이런 실적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미션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 기술력과 운용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한 이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라스페이스의 주가를 좀 이렇게 상승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주요 매출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죠. 그리고 하나시스템, 제노코 그리고 뭐 대부분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이죠. 우리나라 기업 기관들 쪽으로 지금까지는 매출이 좀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쪽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까 나사 아르테미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사우디 우주청 방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 제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남미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남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군용 2호 및 보안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학 관측 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호 위성과 싸 위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이거는 이제 레이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방식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남미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군사위성은 단위당 비용이 높아 시장 가치 면에서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나라스페이스는 옵저버 위성군의 방산 활용 가능성을 관련 정부기관에 제안하고 있으며 남미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은 국내 중심이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남미 그리고 여기서도 소개하는 뭐 동남아 국가 이런 쪽에서 해외 진출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매출뿐만 아니라 이 주가적인 밸류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스페이스가 탄탄하게 매출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우주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 방어를 신규 상장주 치고는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좀 마감을 짓자면 저도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아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우주 섹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후순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다 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와서 떴고 컨택마저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스피어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HVM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좀 기회를 주고 있었다고 했던 YJ링크가 그나마 위치가 좀 괜찮고 비츠로 넥스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굉장히 주가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파이버 프로는 또 어떻습니까? 얘도 고공상승 중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 섹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트레가이마저 올라갔는데 세트레가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스페이스는 어떤가 봤더니 얘는 오늘 좀 시원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제가 뭐 관심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억도 안 됐다가 갑자기 16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40억 원대로 올라갔다 갑자기 지금 150억 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국내 매출에 국한이 돼 있었는데 해외 매출처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 이거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PER을 운운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차트의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래일도 아직 누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의미는 없지만 시총이 지금 3,200억 원이라는 게 우주 시장만을 봤을 때는 조금 고평가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얘의 매출 성장을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가 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적정 밸류였지만 시장의 기대감과 매출의 성장 이런 것들을 조금 선반영으로 플러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시총도 나름대로 적정가를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라스페이스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6년 첫 거래일이
세일이 오늘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또 투자 대응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투자 대응하실 때 올해는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도록 텐섬이 나면 되기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라이브 시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